가벼운 맥주 한잔. 이게 너무 중독적이어가지고 저는 아침에 잠에서 깰 때마다 그 훅이 계속 맴돌아요. 가벼운 맥주 한잔. 오늘은 베이비복스 누나들 2집 앨범 리뷰, 그리고 베이비복스 누나들 이제 커리어 역사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복스 누나들 2집 앨범이고요. 한 달 전에 제가 중고로 구매했는데 이게 매물이 이제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안 남아가지고 4만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또 제가 간면 누나 팬이다 보니까 이제 미연 누나 머리를 좀 따라해봤습니다. 커튼 머리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 좀 썰풀 게 많아가지고요. 제가 메모장도 좀 저장을 해갖고 프린트로도 메모를 좀 했고 좀 보면서 이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복스의 뜻을 먼저 알아야겠죠? 베이비복스의 뜻은, 베이비는 순수한, 깨끗한, 맑은 뜻입니다. 악이라는 뜻도 있는데 어쨌든 순수한, 깨끗한, 맑은 뜻이고, 복스의 뜻은 보이스 오브 익스프레션의 약자로서 베이비복스란 이제 순수하고 깨끗한 목소리로 표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되게 의미가 좋고, 베이비복스 누나들 1집부터 이제 지금에 오기까지 멤버들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집 멤버죠. 차유미 누나, 정현전 누나, 정시훈 누나, 김희지 누나, 이지 누나,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1집 때는 좀 멤버 교체가 많았죠. 정현전 누나, 정시훈 누나 탈퇴, 차유미 누나 탈퇴 후 1집 마지막에 아마 간면 누나가 합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집 멤버, 요때 또 약간 체인지가 더 되죠. 이가희 누나, 김희지 누나, 이희진 누나, 간면 누나, 심은진 누나. 1집 때 이제 정현전 누나, 정신 누나 탈퇴 후 2집 때 빈자리를 이제 가희 누나 합류, 심은진 누나 합류. 이게 또 두 명의 멤버가 또 체인지 됩니다. 2집 멤버는 이렇고요. 3집부터는 이제 지금의 완전체죠. 7집까지. 3집 때는 김희지 누나, 이희진 누나, 강미연 누나, 심은진 누나, 윤은혜 누나. 2집 때 이제 가희 누나 탈퇴 후 윤은혜 누나가 합류합니다. 예, 합류하고 원년 멤버는 사실상 이지 누나랑 희준 누나인데 역시 존보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연 누나도 1집 막바지에 합류했으니까 뭐 원년 멤버라고 뭐 해도 되겠죠? 나무위키랑 이제 유튜브 각종 커뮤니티로 제가 이제 누나들 정보를 좀 이제 긁어봤거든요. 그걸 참고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집 앨범은 되게 실험적이고 대중적인 게 가미된 앨범이라 생각하고요. 저도 처음에는 머리하는 날이랑 민주주의 노래 듣고 무슨 노래지 했는데 헌병맛 후중독된 앨범이라서 개인적으로 1집 머리하는 날 되게 좋아하는데요. 차유미 누나, 맥주 누나의 그 훅이죠. 가벼운 맥주 한잔. 이게 너무 중독적이어가지고 저는 아침에 잠에서 깰 때마다 그 훅이 계속 맴돌아요. 가벼운 맥주 한잔. 이게 너무 중독적이어가지고 저는 거의 뭐 모닝콜로 쓰고 싶을 정도로 중독적입니다. 어쨌든 머리 한 날 되게 좋아하고요. 민주주의는 이제 현전 누나가 중간에 나레이션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악권이거든요. 처음에는 뭐지 이게 좀 파묘 OST인가? 되게 심오한 느낌이 들었고 뭔가 그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듯한 사회 반항적인 메시지가 있어서 오묘하고 오컬트한 느낌이 들고 진짜 아트라고 느껴지고 재평가받아야 되는 노래라 생각되고 전체적으로 사운드나 메시지 등 많은 걸 통찰한 느낌이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베이비복스 콘서트 때 한번 라이브로 들어보고 싶은. 그 당시 이제 소속사가 초창기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하던 회사였거든요. 첫 K-팝 여걸그룹이다 보니 실험 정신이 좀 요즘 아이돌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지금 1집은 제가 중고 알아봤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고 테이프밖에 없고
중고도 이제 시계에서 8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가격이. 근데 매물이 없어서 못 구했고, 개인적으로는 저 1집 CD도 갖고 싶습니다. 매물 있으신 분들은 DM이나 댓글 한번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차유미 누나, 맥주 누나죠. 무리한 스케줄로 인해서 발목 부상, 그리고 그 당시 소속사가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탈퇴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미연 누나의 옛날 예능 썰로 보면은 맥주 누나가 나 힘들어 미국 갈래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연 누나는 그 당시 연습생이었는데 회사에서 8편의 안무 연습을 하고 있던 도중에 이렇게 갑자기 이제 맥주 누나의 빈자리를 바로 채워지게 됨으로써 1집 활동 마지막쯤 합류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 정현전 누나, 최근에 근황 올림픽에서 봤는데 90년대 이제 부산 광안리에서 캐스팅돼서 3년간 연습생 후 머리한 날로 데뷔했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 어려서 힘들고 잠깐 하다가 그만뒀다고 하네요. 그 이후 10년 동안 이제 서울에서 뭐 댄스팀이었나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현전 누나가 부산 초읍이죠. 초암에서 한 식당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 정시훈 누나 1집 당시 파워풀한 랩과 춤을 보였던 멤버고 1집 활동 후 탈퇴 후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댄스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예계를 완전히 은퇴했다고 하네요. 정시훈 누나 탈퇴 후 보이시 컨셉은 이제 심은지 누나가 그대로 계승했고 래퍼 포지션은 이지 누나가 계승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지 누나 배복 1집 때부터 원년 멤버의 길거리 캐스팅이 된 멤버고요. 경희대 무용과 출신입니다. 원래는 학업을 이어가기로 원했던 집안의 반대가 심했는데 그런 이유로 어찌저찌 미뤄지다가 데뷔 직전에 극적으로 허락받고 합류했다고 합니다. TMI는 작년이죠. 2024년도에 이지 누나가 이지혜 누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당시 1집 언니 라인인 멤버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강제 탈퇴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희진 누나 1집 때부터 원년 멤버 길거리 캐스팅이고요. 친구 따라 이제 동대문 공개방송 보러 왔다가 희진 누나는 이제 그 당시 주차장 문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개그맨 윤정수가 양파밴에 합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차장 문 앞에 있던 희진 누나를 대뜸 불러서 명함을 줬는데 그 밴에 있던 양파 매니저가 베이비복스 사장한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비복스로 데뷔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미연 누나. 미연 누나는 유명하죠. 롯데월드를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마침 그 당시 베이비복스 뮤비 촬영하고 있었는데 놀이동산에서 놀다가 급 길거리 캐스팅 당한 건 유명하죠. 자, 그 다음 베이비복스 2집 멤버 소개. 2집에 또 빠질 수 없는 이제 멤버가 있죠. 가인 누나. 이 가인 누나는 셋또래 출신이고 10년의 무명을 보낸 뒤 2집에 합류합니다. 원래는 1집 때 합류하려 했는데 또 발목 부상으로 그 당시 소속사에서 아티스트 보호를 안 해줬습니다. 그 당시 소속사 사장이 멤버로 활동하라고 부처였습니다. 가인 누나는 어린애들이랑 나이 차이가 많고 못한다 그랬는데 그 당시 소속사 사장은 나이를 속이고 활동하라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가인 누나가 2집 때 결국 합류했고 2집 때 컨셉이 원래 걸밴드 컨셉이었거든요, 예정이. 근데 가인 누나가 보컬이랑 피아노 악기를 되게 잘 다뤘는데 그 밴드 컨셉에 맞아서 했는데 근데 그 당시 SES, 핑클, 청순 컨셉이 유행이라서 이제 소속사가 걸밴드 컨셉을 버리고 청순 컨셉으로 노선을 바꿉니다, 베이비복스가. 그래서 가인 누나는 그 당시 PC통신 커뮤에서 다른 멤버들에 비해 되게 동작이 느리다 이런 얘기가 자주 거론돼서 결국 그 나이 논란으로 그게 들켜버립니다. 나이 속인 게. 근데 나이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인 게 문제죠. 근데 정확히는 가인 누나는 잘못이 없고요.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소속사가 사장이 이제 책임감 없이 책임을 안 졌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티스트 보호를 안 해줬던 것도 제일 문제고 가인 누나는 그 통수 당한 게 배신감으로 인해서 이제 이집 활동을 마무리하죠. 탈퇴 후에 연예계를 아예 떠나고 일반인으로서. 근데 솔직히 G.O.D, 애프터스쿨, 걸스데이 되게 나이 많은 멤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소속사 사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고 가인 누나는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인 누나 욕하시는 분들 되게 있는데 욕하지 마시고요. 가인 누나는 뿌리가 맞고
저는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TMI로는 그 당시 2집 활동 마무리 후 가인 누나가 탈퇴한다고 했을 때 희진 누나랑 희진 누나가 막 울고불고 가지 말라고 했다는 썰도 팬들 사이에서 유명하고요. 험난한 연예계에서 맏언니인 가인 누나가 아무래도 가요에 짬이 있었다 보니 든든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2집 당시에 열악한 옥탑방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가인 누나만 그때 합숙을 같이 안 했었대요. 근데 훗날 미연 누나 썰로는 가인 누나가 옥탑방에는 이제 에어컨도 없고 모기도 많고 하니 나머지 멤버들을 직접 이제 가인 누나 집이죠. 가인 누나 집에 데려와서 막 하룻밤 자게 하고 요리도 막 챙겨주고 그랬다고 하네요. 아무튼 가인 누나 잘못한 거 없고 뿌리가 맞고 응원합니다. 예. 자, 그 다음 은진 누나. 다른 기획사에서 데뷔 준비하다가 무산된 후 백댄서를 준비하던 심은진이 소개를 통해 영입됩니다. 심은진은 당시 오디션을 보러 연습실에 왔는데 춤 연습을 하다가 부상당한 다리에 아무렇지 않게 스프레이 파스를 뿌리며 격렬하게 춤을 췄고, 이를 본 그 당시 소속사 사장이 은진 누나를 단박에 멤버로 합류시켜버립니다. 자, 그 다음 3집. 3집에서는 가인 누나 2집 때 활동 후 탈퇴하고 새 멤버를 뽑기 위해서 그 당시 중3이었던 윤은혜가 선발되어 새 멤버로 합류하고, 이제 윤은혜 영입 끝으로 이른바 전성기 멤버 라인업을 구성합니다. 지금의 완전체,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비복스 완전체의 모습은 이 시기부터 시작입니다. TMI, 윤은혜 누나는 오디션 당시 노래를 실수하고 부끄러운 나머지 벽을 만지며 주저앉았는데, 이를 목격한 그 당시 소속사 사장이 윤은혜가 벽을 뻥 찼다고 착각해서 탈락 수준이었던 은혜 누나를 쟤는 깡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덜컥 뽑았다고 합니다. 또한 전 멤버 나이 문제로 곤욕을 겪었기 때문에 가급적 어린 멤버를 뽑으려고 추측됩니다. 베이비복스 누나들 멤버 소개들을 이렇게 해봤고요. 또 1집부터 7집까지 역사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제 베이비복스 히트곡들, 그리고 히트곡들마다 컨셉이 찰떡인 멤버들 소개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1집부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한 날 찰떡 멤버는 맥주 누나죠. 네, 차유미 누나고 역시 맥주 누나의 훅이 인상적입니다. 머리한 날. 유잭 스윙 사운드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고요. 실제로 유튜브 채널 사랑방 선물이었나? 그 채널에 가인 누나가 직접 댓글을 달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저는 봤었는데, 가인 누나 댓글 말로는 그 당시 소속사 사장이 여자판 뉴스를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1집 두 번째 트랙, 남자에게 민주주의. 찰떡 멤버는 세상 모든 남자들에게 구하노라. 여자를 울리는 자 여자에게. 정현준 누나인 것 같아요. 정현준 누나의 나레이션이 인상적이고 완전 사이버펑크 노래라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되게 중독적인 노래라 생각됩니다. 자, 다음 2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앨범인데요. 사실 베이비복스 명곡은 3집부터 5집 요 사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집이 명반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집을 샀고요. 2집만 샀고요. 왜냐면 2집이 베이비복스 어떤 시작을 알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2집을 되게 좋아합니다. 어쨌든 베이비복스 2집 야야야, 체인지. 찰떡 멤버는 감미연 누나라 생각하고, 솔직히 2집 1, 2는 미연 누나라 생각합니다. 이 커튼머리 못 참죠. 이 커튼머리 오늘 저도 했는데, 커튼머리에 파워풀한 그 락킹 안무 격하게 추는 게 정말 접시 흔들린 토끼 같아서 귀엽고 호감이라 못 참겠어요. 저는 너무 귀엽고. 미연 누나. TMI는 체인지는 주영훈 작곡가님이 작곡하신 건데, 2집 당시 주영훈이 주려던 곡은 원래 엄정화 누나의 포이즌이었다고 합니다. 그 포이즌이 제목도 포이즌이 아니었고 당시 베이비복스한테 제시한 제목은 낙타의 꿈이었나? 그래가지고 제목과 가사가 컨셉이 안 맞아가지고 베이비복스 쪽에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3집을 이제 풀기 전에 2집 앨범을 언박싱을 하면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CDP의 낭만이 있죠. 이런 것도 CD로 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베이비복스 누나들 2집 야야야 대표곡이죠. 언박싱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한 달 만에 듣습니다. 주문한지. 이 앨범 너무 좋아해가지고 2집만 샀습니다.
그 특유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뭔가가 있어요. 90년대는 아무래도 가요계의 전성기이기도 했고, 한국 가요계 90년대, 2000년대 초반, 그리고 한국도 그때는 부흥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와, 미쳤다. 저 지금 소름 돋아요. 대박. 이거 아까워서 못 듣겠는데요? 누가 더 예쁜 거 봐. 와. 베이비복스 2집 폼 미쳤죠? 여기 한국 가요계 명반 중 명반입니다. 이게. 아, 살아있다. 바로 한번 언박싱 하면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될 앨범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중고로 샀고요. 가격은 4만원 주고 샀습니다. 와, 누나들 진짜 예쁘다. 와. 지금 되게 닭살 돋고 빨리 콘서트를 열었으면 좋겠네요. 베이비복스 누나들이. 한번 들어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곡이죠. 야야야, 레전드곡. 김영석 작곡가님이 만드신 거죠. 베이비복스 2집 야야야. 일단 듣자마자 되게 저는 소름 돋아요. 이게 뭔가 닭살 돋고 그 당시로 뭔가 돌아간 느낌. 자, 다섯 번째 체인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 체인지인데요. 주영훈 작곡가님이 만드셨고, 또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미쳤어. 미쳤다. 사운드. 이 체인지는 미쳤어요. 뭔가 이상하게 좀 뭔가 센치해지고 아련해지는, 노스텔지어를 향수에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르겠어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울컥함이 있어요. 되게 좋아요. 뭔가 눈물이 날 것만 같은 세기말 감정의 노래입니다. 저는 체인지를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 어릴 때는 몰랐거든요. 체인지라는 노래를. 야야야만 알고 있었지. 최근에 이제 누나들이 연말에 이제 나오면서 베이비복스 누나들 노래들을 쭉 들어봤거든요. 1집부터 7집까지. 근데 체인지라는 노래가 저는 제일 와닿았었습니다. 체인지를 좋아하는 이유는 노래도 노래지만 비주얼이나 어떤 노래 가사나 90년대의 그 느낌, 모든 게 다 완벽하다고 느껴져서 되게 센치한 느낌을 생각합니다. 저는 센치한 느낌의 노래고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킨 곡이라서 제일 좋아하는 곡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 집은 되게 청순 컨셉이 확실한 것 같고, SES랑 핑크를 되게 의식한 듯한 느낌이 확 들고, 아무튼 요즘 아이돌한테 볼 수 없는 뭔가 있어요. 이게 낭만이 있고. 제가 갑자기 떠오른 건데, 이 베이비복스 누나들 야야야랑 체인지랑 비슷한 곡을 제가 추천해드리자면, 최근에 제가 잭스키스 노래 들었는데, 잭스키스 노래 중에 커플, 유명하죠. 커플이랑 예감, 90년대를 대표하는 곡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집은 명반이라는 거. 자, 다음 3집. 이때부터 시작이죠. 베이비복스 전성기. 겟업 찰떡 멤버는 김희지 누나일 수밖에 없죠. 그 당시 이제 방송 규제가 심했었는데 희지 누나가 그 당시 생방에서 플러팅 안죄 방송에서 경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유혹하는 것 같다고. 이제 예전에 예능에서 솔로 들었었고, 방송놈들이 예뻐도 지랄이네요. 아무튼 겟업에서 희지 누나는 찰떡이라는 거. 자, 그 다음 3집 킬러. 찰떡 멤버는 심은지 누나죠. 유명한 킬러 누나. 네, 심은지 누나고, 진짜 킬러는 은진 누나 곡이 맞아요. 그 당시 이제 미연 누나랑 남자 아이돌이랑 열애설이 나가지고 이제 이 킬러 곡 이후로, 겟업이었나? 아무튼 킬러 곡 이후로 3년간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3년간 이제 안티들이 나댔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못생긴 애들이 미연 누나 예쁜 건 알아가지고 긁혀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무튼 킬러 곡은 은진 누나가 찰떡이고, 은진 누나 킬러 때 의상 보면은 진짜 주머니에 권총 들어있을 것 같은 비주얼이고, 안티들 니들 우리 멤버 건들면은 쏜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진짜로 안티들 조지려고 만든, 작정하고 만든 곡인 거 싶어요. 어쨌든 킬러는 은진 누나의 곡이라는 거.
TMI는 원래 킬러의 원곡은 가수 김현성님 아시죠? 김현성 그 헤븐 부르신 분. 원래 킬러의 원곡은 가수 김현성님 원곡입니다. 저 최근에 들었는데 좋던데요. 근데 베이비복스가 리메이크해서 개떡상했죠. 아무튼 시간 되시면은 또 원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미싱 유 찰떡 멤버는 역시 감미연 누나죠. 한 맺힌 미연 누나의 애절한 발라드를 느낄 수 있고 항상 이제 댄스곡만 하다가 3집 활동 마지막 때 잠깐 활동으로 보여준 후속곡 치고는 베이비복스가 굉장한 실력파 걸그룹이라는 걸 또 한 번 각인시켜준 곡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4집 미쳤죠. Y 찰떡 멤버는 감미연 누나죠. 너무 감빠처럼 보이나? 아무튼 감미연 누나고 Y 찰떡 멤버는 감미연 누나입니다. 하이라이트 때 미연 누나 고음 인상적이고 미연 누나는 비주얼 멤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노래도 잘하는 메인 보컬이라 개사기입니다. 미연 누나 캐스팅 하신 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제 배신 찰떡 멤버는 역시 이지 누나고요. 당연히 배신 때 이지 누나는 그냥 여전사 그 자체, 걸크러쉬의 표본, 미디어 템포의 곡에 이지 누나의 어떤 훅과 랩이 인상적인 노래입니다. 배신은. 자, 다음 5집 인형 찰떡 멤버는 희진 누나죠. 이건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형 때 희진 누나는 그냥 미쳤습니다. 미쳤고 1집 때 민주주의 그 남자에게 어쨌든 1집 때 민주주의 가사 때처럼 인형이 되려고 한 희진 누나의 어떤 빌드업이지 않을까. 아무튼 희진 누나 너무 아름답고요. 어떤 슬렌더의 정석이라 생각합니다. 인형 때 희진 누나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예뻐서. 자, 그 다음 5집 게임 오버 찰떡 멤버는 감미연 누나고 YT랑 비슷하게 미연 누나가 이 곡에서 이제 훅으로 게임 오버 시켜버린 띵곡입니다. 역시나 비주얼 멤버이자 메모답게 미연 누나의 고음이 인상적인 노래입니다. 자, 그 다음 5.5집 스페셜 앨범이죠. 모든 히트곡들을 다 넣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우연이라는 곡이 나옵니다. 우연 찰떡 멤버는 윤은혜 누나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은혜 누나의 폼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우연 찰떡 멤버는 윤은혜 누나가 맞고요. 2002년 월드컵송답게 솔직히 70, 80, 90 세대들은 이 곡 모르면 진짜 간첩입니다. 노래 자체가 그냥 너무 좋고 우연은 말이 필요 없고 우연은 그때로 또 돌아가고 싶은 사운드의 노래입니다. 2002 월드컵 그 당시 어떤 한국의 전성기, 분기, 폭도 되게 중독적이고요. 이제 원조 수능 금지곡이라 생각합니다. 우연은 TMI 베이비복스 우연의 원곡은 콜라의 우울한 우연입니다. 역시나 리메이크한 곡이죠. 자, 그 다음 5.5집 우연 다음으로 나온 곡이죠. 고 찰떡 멤버는 감미연 누나입니다. 감미연 누나고 우연 다음 후속곡으로서 미연 누나의 애절한 목소리가 인상적인 노래, 베이비복스 명곡들 뒤에 숨은 진짜 명곡 중 명곡. 자, 그 다음 6집 나 어떡해 찰떡 멤버는 감미연 누나입니다. 감미연 누나고 역시나 베이비복스 메인 보컬답게 미연 누나의 급발진 고음 포인트가 인상적인 노래입니다. 6집 자, 그 다음 바램 찰떡 멤버는 킬러 누나죠. 심은지 누나가 이때 미모가 그냥 물이 올랐었고요. 바램의 찰떡 멤버는 은지 누나가 맞습니다. 킬러 이후로 심은지 누나의 매력이 폭발한 시기이기도 하고 노래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7집 엑스터시 찰떡 멤버는 이지 누나죠. 김이지 누나고 솔직히 아이돌 노래 제목이 보약이에요. 보약. 엑스터시 빡센데요. 솔직히 이런 제목 하는 아이돌 없거든요. 되게 파격적이고 그리고 투팍 비트에 노래한 유일무이한 한국 최초의 여걸 그룹이고 이게 힙합이죠 사실상.
누가 투팍 비트의 노래를 합니까 아이돌이. 와 근데 베이비복스 누나들은 그걸 합니다 또 하고. 사실상 근데 베이비복스 마지막 활동곡인데 히트곡이 10개 이상 되는 미친 레전드 걸그룹이고 대상도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여러 번 받고 이제 원조 1세대 한류돌답게 베이비복스는 아시아 투어도 여러 번 항공 마일리지로 기네스에도 올랐습니다. 최초의 대한민국 K-팝 여걸그룹은 베이비복스가 맞고요. 그만큼 탈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지만 레전드임에는 틀림이 없다. 솔직히 요즘 아이돌들 음악적으로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복스 누나들 팬으로서 제가 지극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베이비복스 누나들 성격 및 외모를 보자면은 이지 누나는 되게 세련된 도시 여자 같았거든요. 활동 당시에는 되게 도도하고 무서운 누나 같았는데 막상 옛날 예능 찾아보면은 진짜 착하고 되게 선한 느낌의 누나? 실제로 옛날에 활동 당시에는 인기 없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이지 누나가. 근데 되게 한결같아요. 진짜 뱀파이어 같고 예나 지금이나 이지 누나 외모는 그냥 한결같아서 너무 이쁘고 똑같아요. 그냥 똑같고 작년에 2024 가요대 축제에도 변한 게 없는 방부제 외모에 개인적으로 저는 클레오파트라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집 체인지 때 이지 누나는 와 그 단발머리가 너무 예뻐요. 진짜 클레오파트라 같았고 키도 크시고 와 장신 걸그룹이죠. 베이비복스는. 어쨌든 이지 누나는 과소평가된 누나가 이지 누나라 생각합니다. 정말 미인입니다 이지 누나. 그리고 제가 팬으로 봤을 때 희진 누나는 옛날에는 제가 찾아봤거든요. 또 재밌더라고요. 옛날에는 찾아보니까 한결같아요. 이 누나도 도도할 줄 알았는데 반전 매력으로 털털한 게 매력. 진짜 털털한 누나. 뚝딱거리는 것도 너무 좋고 저는 항상 울음이 많더라고요. 울보 누나이기도 하고 희진 누나는 투턱인 귀여운 참새 같은 누나입니다. 자, 그 다음 감미연 누나. 감미연 누나는 남한테 피해주는 거 싫어하고 힘든 일 있으면 티 안 내고 혼자 삭히는 타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팬으로서 봤을 때 겉은 되게 웃고 있지만 속은 되게 울고 있는 느낌. 어쨌든 미연 누나는 잠이 많고 귀엽고 엉뚱하고 예쁜 토깽이 같아요. 미연 누나 너무 귀엽고. 그 다음 은진 누나. 은진 누나는 진짜 똑 부러지는 똑순이 같고 여장부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죠. 불합리한 게 있으면은 바로바로 이제 할 말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되게 멋있어요. 멋있고 굉장히 화끈한 사람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원조 걸크러쉬의 표본이 아닐까 은진 누나는. 여자를 보면서 제가 멋있다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는데 이 킬러 누나, 이 은진 누나는 살면서 본 여자 중에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고. 자, 그 다음 마지막이죠. 이제 은혜 누나. 엑스맨 천하장사 이미지 그리고 드라마 궁, 커피 프린스 이미지로 평생 막둥이라서 되게 커요 누나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되게 예쁘시고 아름답습니다. 늘 한결같아서 너무 호감해요. 베이비복스 누나들 너무 호감이고 베이비복스 누나들 모두 다 예쁜데 솔직히 남자들이 환장하는 외모는 저는 이지 누나 그리고 미연 누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환장하는 외모는 희진 누나, 은진 누나, 은혜 누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늦가기 팬이지만 이제 나도 베이비 엔젤스일지도. 그리고 제가 베이비복스가 좋은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세 가지만 줄여볼게요. 제가 베이비복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일단 노래가 다 좋습니다. 노래가 다 좋고 히트곡이 많아서 좋음. 그리고 두 번째, 멤버들 간에 누구 한 명 튀는 거 없이 멤버들 각각의 매력의 조합이 밸런스가 딱 맞아서고.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여걸 그룹들과 달리 불화가 없고 전우애가 끈끈해서 팬들 입장에서도 호감이다. 어찌됐든 스카이랑 핫순이들 이 자식들이 문제야. 이 자식들이 빨리 베이비복스 누나들 콘서트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저는 콘서트 갑니다. 갈 거고 제가 사인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2집 앨범에 콘서트 가면은 누나들 사인을 제가 꼭 받는 게 소원입니다. 사인을 받을 거고 베이비복스 누나들 앞으로 이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요즘 저도 배보가리의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빨리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TV로만 보다가 저는 솔직히 실제로 본 적은 없거든요. 베이비복스 누나를. 근데 실제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고. 근데 어쨌든 오늘
베이비복스 2집 앨범 언박싱 리뷰를 해봤고요. 그리고 베이비복스 역사 설명회, 커리어 설명회, 그리고 멤버 소개를 해봤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와 진짜 앨범 너무 좋다.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래야 돼. 아침이면